당뇨 환자들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또는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신체에서 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낮추지 못해서 당뇨와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잘 이해하면 당뇨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비만까지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혈당 관리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을 관리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극히 제한하라고 합니다. 사실 정상인들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살찌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전부 포도당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당장 밥 먹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그 먹는 탄수화물의 총량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냥 절대적으로 내가 먹는 탄수화물의 양, 그냥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백미 한 공기와 잡곡밥 한 공기가 있으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일까요?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백미 같은 경우는 잡곡과 달리 정제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잡곡에 붙어있는 각종 미네랄과 영양소들이 제거된 상태예요. 그러니 같은 양이면 순수 탄수화물이 백미가 훨씬 높겠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해서 이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입니다. 이거는 한국식 식사에서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밥이랑 같이 반찬을 먹잖아요. 그래서 참 지켜지기가 어렵죠. 하지만 알고 계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르는 거랑은 또 차이가 나니까. 탄수화물을 식사 마지막에 먹는 것이 탄수화물 흡수가 덜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당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냐면 주로 산성을 띠는 음식들인데 당뇨 환자들한테 식초가 좋다, 당뇨 환자들에게 레몬즙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뇨 환자들에게 좋다는 것은 혈당을 낮춘다는 이야기죠. 밥을 먹을 때 레몬즙을 같이 먹으면 당 지수가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발표된 거예요. 2022년 1월에 발표된 건데 밥을 먹을 때 한쪽 그룹은 그냥 물이랑 같이 먹게 했고 다른 반대 그룹은 레몬 주스랑 같이 먹게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둘을 비교했더니 레몬 주스를 같이 먹은 그룹이 55분 후에 혈당이 35%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35% 엄청 큰 수치죠. 또 중요한 건 포만감도 더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도대체 이 레몬즙이 왜 이런 역할을 할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일단 탄수화물을 먹으면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라아제입니다. 아밀라아제는 보통 침에서 나오고 췌장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과 만나면 당으로 분해되어서 몸에 흡수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음식에 아밀라아제가 잘 버무려져서 탄수화물 소화가 되도록이요. 근데 이 레몬즙이 이 소화작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혈당이 덜 오르겠죠. 근데 이게 레몬즙만 있는 게 아니라 식초도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산이 들어간 음식들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혈당 낮추겠다고 레몬즙을 마시고 식초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마시면 몸에 좋기야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먹기는 쉽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찬에는 이런 게 어떤 게 있냐. 보통 초절임과 같은 음식들이 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좋겠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식초와 같은 산을 밥 먹을 때 얼마나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이것도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실제로 같은 음식을 주고 식초 양을 전부 다 다르게 줘서 혈당을 쟀어요. 근데 식초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혈당이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그만큼 몸에 많이 들어온 것이니까 더 방해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게 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효식품인데, 발효식품도 어떻게 보면 산이죠. 실제 실험에서 그냥 밥만 먹는 그룹과 청국장 또는 낫또와 같이 밥을 먹는 그룹의 혈당을 비교했는데, 청국장 또는 낫또와 같이 밥을 먹은 그룹이 혈당이 훨씬 낮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나 보니까 발효식품에도 젖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젖산. 사실 젖산도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를 막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엔 이 정도만 알아도 저희가 밥 먹는데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돼요. 혈당 증가만큼 밥 먹을 때 또 신경 쓰는 게 없죠. 혈당이 증가하면 피에 당분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만큼 또 끈적끈적해지겠죠. 이게 얼마나 혈액순환에 안 좋겠어요. 아무튼 뭐 정리하자면 탄수화물 총량 줄이기, 정제 탄수화물 먹지 않기,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이 들어간 음식과 밥을 같이 먹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식초 한 잔을 마시고 밥을 먹어요. 그럼 진짜로 이걸 느껴져요. 포만감이 더 돼. 배가 더 많이 불러요. 조금만 먹었는데 평소 같으면 배가 부를 양이 아닌데 왜 내가 배가 부르지?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해보면 식초 때문에 그래. 이건 진짜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초 중에도 발사믹 식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자, 이 정도만 꼭 기억해 주셔서 당장 오늘 밥 먹을 때부터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말고 초절임도 있죠. 예, 감사합니다.